갤럭시 S25 울트라에 이어 이번엔 갤럭시 S25를 가져왔어요. 개인 취향이겠지만 저는 작고 가벼운 스마트폰을 선호하는 편인데, 그래서인지 매번 갤럭시가 출시되면 가장 기본이 되는 일반 모델에 더 관심을 가지는 편이에요. 작년 이맘때쯤 구입한 갤럭시 S24를 1년 동안 사용했었는데, 사실 S24 시리즈는 울트라 모델을 제외한 나머지 두 모델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았어요. 다른 거 다 제쳐두고 엑시노스가 가장 큰 이유일 텐데, 이번엔 가장 기본이 되는 AP랑 램에서는 울트라 모델이랑 차이를 두지 않았어요. 물론 16기가 모델이 울트라 모델에 별도로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차별을 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작고 가볍고 빠른 스마트폰에 가장 근접한 제품일 것 같은데, 개봉하면서 더 살펴볼게요. 갤럭시 S25는 256기가, 512기가로 두 가지 저장 공간이 있고, 사전 예약 중엔 256기가 가격으로 512기가를 구입할 수 있는 더블 스토리지 혜택이 있었어요. 저는 사전 예약을 했고, 그래서 512기가로 구입을 했어요. 이번 갤럭시 사전 예약은 더블 스토리지를 제외하면 이렇다 할 혜택은 없다고 볼 수도 있는데, 다른 것보다도 삼성 케어 플러스가 빠진 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행여나 나중에 연장을 하지 않아도 1년은 아주 마음 편하게 사용할 수 있었는데, 이제 좀 조심조심 사용해야 될 것 같아요. 색상은 총 7가지가 있어요. 먼저 기본 색상으로는 네이비, 아이스 블루, 민트, 실버 섀도우가 있고, 삼성닷컴, 삼성 강남 전용 색상으로는 핑크 골드, 코랄 레드, 블루 블랙까지 있어요. 색상에 대한 불만이 좀 있는 것 같던데, 가장 기본이 되는 블랙이나 화이트 계통인데, 블랙은 삼성닷컴을 통해 블루 블랙을 구입해야 하고, 화이트 계열은 좀 없어서 아쉽다는 평이 많더라고요. 패키지 전면은 울트라 모델이랑 마찬가지로 그림자 느낌으로 제품 이미지 있고, 테두리 부분 컬러로 제품 색상을 표시해놨어요. 측면엔 갤럭시 S25라고 적혀있고, 이 상단 스티커가 이어지는 부분에도 색상 구분을 해놨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휴대폰 대리점이나 판매 매장에서 색상 구분을 쉽게 하기 위해서인 것 같아요. 이제 진짜 구성품을 소개하는 게 의미가 있나 싶은데, USB C2C 케이블, 유심 제거 핀, 그리고 간단 사용 설명서까지 몇 년째 쭉 똑같이 이어져 오고 있어요. 일단 디자인 자체는 대충 보면 전작이랑 구분 자체가 힘들 정도로 비슷해요. 각진 테두리랑 플랫한 디스플레이 전부 똑같은데, 스펙상으로는 가로 세로 전부 0.1mm씩 줄어들긴 했더라고요. 그리고 두께도 0.3mm 정도 줄었고요. 이렇게 크기랑 두께가 약간 줄어들면서 무게도 약 5g 정도 줄어들었는데, 이건 좋아요. 가벼울수록 나쁠 건 없으니까요. 버튼은 오른쪽에 다 몰려있고, 하단에 유심 트레이 똑같이 있어요. 제가 구입한 색상은 실버 섀도우 색상인데, 저는 이게 폴드6의 실버 섀도우로 생각했는데 폴드6보다는 조금 더 연한 느낌이에요. 거의 비슷하긴 한데 조금 연하다, 그 정도예요. 그리고 카메라를 보면 전작은 기기 색상에 맞춰서 메탈 링으로 마감했는데, S25는 지난 울트라 개봉기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검은색 링으로 마감했어요. 생각보다 호불호가 있는 부분이고, 올리브 링이라는 별명도 생겼는데, 사실 저는 크게 신경 쓰이는 편은 아니에요. 전체적인 디자인에서는 크게 변한 게 없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디스플레이도 동일해요. 1080, 2340 LTPO 아몰레드 디스플레이 탑재했고, 당연히 120Hz 주사율 지원하고, 밝기는 최대 2600니트까지 올라가요. 근데 작년에 갤럭시 S24에 코닝 고릴라 아머 탑재하면서 반사 방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엔 모든 모델에 적용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아주 살짝 했는데, 역시나 적용되지 않았고, 이 디스플레이를 덮고 있는 유리 역시 전작이랑 똑같은 고릴라 글라스 빅터스2예요. 그래서 저는 지난 1년 동안 S24를 사용하면서 삼성 정품 AR 필름을 붙여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게 사용하다 보면 코팅도 벗겨지고 강화유리가 아니다 보니까 흠집도 생기고, 그래서 교체해가면서 사용했는데, 교체할 때 잠깐 떼서 보면 역체감이 많이 심해요. 그래서 저한테는 필수가 돼버린 상태인데, S25에도 부착하려고 기기 구입하면서 정품 AR 필름도 같이 주문해놨어요. 개봉기 다 끝내고 나서 부착해서 실사용할 예정이에요. 작년에 갤럭시 S24 시리즈는 일반 모델이랑 플러스 모델엔 엑시노스 2400을 탑재하고, 울트라 모델에만 스냅드래곤을 탑재해서 논란이 좀 있었어요. 사실 하드웨어 스펙을 과하게 사용하는 작업이 아니라면 크게 불편한 점은 없었는데, 굳이 그런 곳에서 구분을 해야 하나 싶었어요. 근데 이번엔 다행히도 3개의 모델 전부 같은 스냅드래곤 8 엘리트가 탑재됐어요. 그리고 램도 전부 최소 12기가를 넣어줘서 퍼포먼스적인 부분으로 본다면 꽤 많은 업그레이드라고 할 수 있어요. 간단하게 벤치 돌려보면
보면 전작인 갤럭시 S24랑은 이 정도 차이가 나고, 차이 많이 나죠. 약간 애매하긴 하지만 같은 일반 라인업에 있는 아이폰 16의 A18이랑 비교를 하면 이 정도 차이가 있어요. 멀티 점수 자체는 아이폰 16 프로에 탑재된 A18보다 높아서 사실상 현 세대의 가장 빠른 AP라고 볼 수 있는데, 스마트폰 성능 자체가 상향 평준화된 상태고 지금은 약간 침체기 정도 느낌이라 스마트폰을 자주 교체하지 않는 타입이라면 이번 S25 시리즈 구입하시면 아마 오래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생각도 있어요. 카메라는 하드웨어 자체는 전작이랑 똑같아요. 물론 발전을 하면 당연히 좋겠지만 카메라만큼은 물리적인 크기 증가가 있어야 눈에 띄는 발전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스마트폰 디자인에서 카메라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진 거예요. 근데 한계가 있다 보니 물리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소프트웨어로 계속 채워주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전작이랑 같지만 구성을 살펴보면 5000만화소 광각, 1000만화소 3배줌 망원, 그리고 1200만화소 초광각까지 그대로인데 역시나 초광각 접사는 지원하지 않아요. 사실 일반 모델이라고 해서 라이트한 사용자만 구입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물론 기업 입장은 다르겠지만 해줄 수 있는 건 좀 차별 없이 똑같이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카메라 센서가 똑같기 때문에 결과물은 AP에 많이 의존하게 될 것 같고, 아마 결과물의 차이도 있을 것 같은데 다양한 환경에서 촬영해보고 추후에 다시 비교를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퀄컴 스냅드래곤 8 엘리트 탑재랑 12기가 램이 이번 갤럭시 S25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저는 이거만큼 반가운 기능이 있어요. 바로 치투를 지원한다는 건데, 울트라랑 마찬가지로 기기 자체에는 자석이 들어가지 않아서 그냥 치투라고 하지는 않고 치투 레디라고 하더라고요. 쉽게 얘기해서 치투 충전 규격 모듈은 지원하는데 자석만 빠졌고 자석이 탑재된 케이스를 착용하면 온전한 치투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갤럭시랑 아이폰이랑 항상 같이 사용하는데 예전 라이트닝 시절엔 케이블 구분, 그리고 아이폰이 맥세이프로 탑재하면서는 MFM과 치 무선 충전을 구분해야 돼서 정말 골치 아팠는데, 이제 유선은 USB-C 케이블, 무선은 치2로 끝낼 수 있어서 너무 반갑더라고요. 본체 자체에 자석이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은데 삼성페이나 울트라 모델의 S펜, 그리고 확실하진 않지만 삼성의 내부적인 이슈로 인해 케이스를 사용해야 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이 정도로도 만족이에요.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는 원 UI 7.0이 기본 탑재된 상태예요. 갤럭시 S24로 베타를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S25 시리즈 나오고 S25엔 정식 출시가 됐는데 아직도 이전 모델 베타는 업데이트가 없더라고요. 언제 해줄진 모르겠는데 여튼 꽤 많은 변화가 있었던 원 UI 7.0이에요. 잠금 화면의 알람이나 아이콘, 그리고 나우바, 나우브리프, 그리고 기본 아이콘, 카메라 UI 등등이 변경됐고 제미나이를 기본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이제 어쩔 수 없이 스마트폰은 AI로 경쟁을 하게 됐는데 다른 나라에선 어떨지 모르겠지만 국내 한정으로는 갤럭시 AI가 더 쓸모 있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도움을 받은 적도 있어서 더 기대하고 있는 중이고, 이번에 탑재된 사운드 스튜디오도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기존 음악뿐 아니라 따로 촬영한 영상에서도 적용 가능하니까 여러모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능이에요. 아쉬운 점도 있어요. 이번에도 일반 모델에만 UWB가 빠졌는데 현재도 계속 UWB 관련 기술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초광각 카메라에 접사가 안 되는 거랑 같이 단점 중 하나라고도 볼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빨리 사용해 보고 싶기도 하고 스냅드래곤 8 엘리트를 충분히 즐겨보고도 싶어서 기다렸던 갤럭시 S25 일반 모델을 살펴봤는데 당연히 저는 첫인상이고 실제로 저는 사전에 리뷰나 매장 가서 구경도 안 해보고 물건 받을 때까지 기다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잠깐 만져본 걸로 좋다 나쁘다를 판단할 수는 없을 거고 앞으로 꾸준히 실사용 해볼 생각이에요. 크고 작은 변화가 있었는데 그게 얼마나 와닿을지도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잠깐이지만 비슷한 포지션인 아이폰 16 일반 모델이랑 비교했을 때 장단점이 있겠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아이폰 16 일반의 디스플레이는 좀 너무한다는 생각이 또 들어요. 망원 카메라도 그렇고요. 이렇게 갤럭시 S25 일반 모델을 개봉하고 간단하게 살펴봤어요. 첫 느낌은 잘 다듬고 내부를 강화한 S24라는 느낌이 강하긴 한데 일단 사용을 해봐야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색상이나 디자인 관련해선 어차피 개인 취향의 영역이니까 혹시라도 저랑 생각이 다르시더라도 참고 정도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추후 조금 더 자세히 갤럭시 S25 일반 모델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저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